작년 2024년 기준에 거래액 기준에 한 390억 정도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이제까지 좀 추구했던 저 스스로의 좌우명이자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보고 느끼라고 사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 악성 재고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콘텐츠를 했는데 폐업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맛을 한번 참PD님 봐주셨으면 좋겠다. 참숯에다가 치킨을 구워가지고 바베큐 양념을 한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내 이름으로 내겠다. 그 제품 자체가 50만 개 이상 판매가 되면서 서로 도움이 됐던 중소기업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확실히 이 제품 얘기하실 때 좀 활기가 더 많이 도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식 같습니다. 제품이.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시대. 이들은 왜 굳이 사업가에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일단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KKST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2024년 기준에 이제 거래액 기준에 한 39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유튜버나 뭐 크리에이터 분들 이제 광고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 광고를 받는 건 언젠간 끊길 수밖에 없다. 이런 광고를 나한테 맡길 정도면 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광고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때 저는 그때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보단 다른 브랜드와 이제 콜라보하는 수익이라던가 제 브랜드 수익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디어에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걸 입었을 때 괜찮다, 아니다,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피드백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옷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제가 2017년 말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5,000개 이상을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식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겨가지고 팬분들께서 참PD가 베스트로 뽑는 제품들을 좀 모아놓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커머스 쇼핑몰이 해기등마켓이라고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푸드에서는 가장 많은 자사몰 제품을 만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또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수익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도 창업했던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바로 탄탄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기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요, 상품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찾아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산업은 팬덤이 먼저 있습니다. 이 팬덤의 요구를 바탕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 10명 중 7명은 인플루언서의 추천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팬덤은 단순한 팔로워가 아닌 강력한 소비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제작, 광고, 마케팅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전반의 매출 규모는 무려 5조 3,159억 원. 유튜브만 놓고 봐도 2024년 기준 유튜브가 한국 GDP에 기여한 금액은 2조 9천억 원. 만들어낸 정규직 일자리는 무려 7만 5천 개입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던진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을 책임지는 대표의 자리까지 오셨는데 경영의 무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회사가 막 커져가는 데 있어서 막 벅차거나 이런 느낌보단 사실은 버거운 거에 가까워요. 제작자로서의 나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기업가로서는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각 팀마다 역할을 주는 이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선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 25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경영자로서 이 회사를 운영한 지는 4년째인데 늦깎이에 이제 경영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기반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크리에이터의 연평균 수익 평균은 1,346만 원입니다.
사실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전업 크리에이터 비중도 3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루 평균 2천만 개의 새로운 동영상이 쏟아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튜브는 여전히 경제적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곳이니까요. 유튜브는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해주고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죠. 가깝게 기업분들도 각자 채널 다 가지고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자본이 있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10년 안에 아마 인플루언서 대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첫 번째가 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콘텐츠로 연결된 생계이자 기회이고 거대한 산업이죠.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연결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낼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